때는 1876년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는 미국 예일대학교의 유명 고생물학자였던 오스니얼 마시를 만나 당시 북미 대륙에서 발견된 수많은 말의 조상 화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본 헉슬리는 말의 진화 과정이야말로 진화론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저기 말의 진화 과정 좀 그려줄 수 있을까요? 헉슬리는 그에게서 받은 그림을 토대로 뉴욕에서 말의 진화와 관련된 강연을 펼쳤고 그의 강연은 수많은 생물학자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이후 말의 진화 과정은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특히 1926년 미국의 고생물학자였던 윌리엄 매튜 박사가 한 논문에 수록한 이 그림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의 발가락 수는 줄어들고 어금니는 점차 커지고 발달했으며 머리와 덩치 역시 점점 커지는 경향성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의 진화 과정이 간단 명료하게 그려져 있어 대중들에게 진화론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모델로서 자주 쓰였고 덕분에 훗날 생물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죠. 그러나 이 그림에는 큰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마치 말이 어떤 목적을 가진 채 일직선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여담이긴 하지만 2012년도에 진화론을 부정한 한 단체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이 그림이 잘못됐다며 삭제 청원을 넣었고 진화론 자체를 부정해 많은 과학자들의 비판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진화생물학자들 중 그 누구도 말이 이토록 단순한 진화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저 진화의 이해를 돕는 간략한 모식도일 뿐이었죠. 특히 1920년대 이후 북미 대륙에서 말의 조상 화석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실제 말은 이처럼 거대한 나뭇가지를 그리며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얘까지 현존하는 모든 말들은 에쿠스라는 단 한 개의 속에 속한 종들이란 사실이죠. 즉 진화 과정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말의 속들은 모두 멸종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지금의 말만 살아남게 됐고 어째서 지금의 모습을 간직하게 된 걸까요? 말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뿔 달린 말을 찾곤 하셨는데 그나마 이와 가장 비슷한 놈을 꼽자면 코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코뿔소는 홀수계의 발굽을 지닌 포유류인 기제목에 속하기 때문이죠. 기제목은 마형 암흑과 각형 암흑으로 분류되는데 마형 암흑에는 말과가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말들이 그리고 각형 암흑에는 코뿔소와 맥이 속합니다. 즉 이 둘은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코뿔소는 뿔 달린 말의 사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약 3,800만 년 전에도 뿔 달린 말이 살긴 했습니다. 메가케롭스가 그 주인공으로 겉모습만 보면 코뿔소의 조상이 아닌가 싶지만 연구 결과 이들은 브론토테리움과에 속하며 이는 다시 마형 암흑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뿔소보다 오히려 말과 가까웠던 사이였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분류 계통 중 진짜 말이라 할 수 있는 말과는 언제 어디서 등장했을까요? 이야기는 바야흐로 5,500만 년 전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PETM 시기 북미 대륙 어느 울창한 숲속에 살았던 이 귀여운 녀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에오히푸스 속으로 어깨 높이가 35cm에 불과한 토끼보다 조금 큰 발굽 포유류였죠. 덩치 면에서도 현재의 말과는 차이가 컸지만 발 역시 앞발가락은 4개, 뒷발가락은 3개로 지금의 말과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PETM 시기 이후 에오세 중기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고 북미 대륙의 식생도 숲에서 초원으로 조금씩 바뀌어갔죠. 그리고 약 5천만 년 전엔 오로히푸스 속이 또 4,700만 년 전쯤이 되면 에피히푸스 속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덩치도 발굽도 말의 최초 조상인 에오히푸스와 비슷했지만 어금니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보였죠.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식물들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잎이 두껍고 질겨지기 시작했는데 에피히푸스는 질긴 잎을 잘 씹어먹기 위해 세 번째 어금니가 네 번째 어금니와 비슷하게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금니의 크기도 에오히푸스보다 커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3,700만 년 전쯤이 되면 메소히푸스 속이 등장하는데요. 개통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들은 오로히푸스에서 분기되어 나온 종이었으며 같은 시기 아주 짧은 기간 생존했던 하플로히푸스 속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말이 결코 일직선으로 진화한 게 아님을 말해줍니다. 또 메소히푸스가 등장한 이후 약 500만 년 정도가 지나면 이들보다 몸무게가 2배나 더 나가는 미오히푸스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사실 얘네들도 많이 나가봐야 55kg 정도라 300에서 400kg에 달하는 현대의 말과는 몸집 차이가 컸지만 최초의 말인 에오히푸스와 비교하면 주둥이도 더 길어졌고 체격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앞발 네 번째 발가락이 융합돼 발굽의 수는 4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서 세 번째 발가락은 더욱 커졌죠.
이들은 올리고세 시기에 살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북미 대륙은 숲과 초원이 공존했었으나 2300만 년 전인 마이오세쯤에 이르자 기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기후는 건조해지면서 이곳은 완전한 초원지대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말은 보다 현대의 말과 가까웠죠. 2300만 년 전쯤 등장한 파라이푸스는 60cm에 불과했던 미오이푸스와 달리 키가 1m에 달했으며 보시다시피 어금니도 과거 조상종들보다 더욱 발달해 질긴 식물들에 완전히 적응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말은 진화상 계속 커지기만 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파라이푸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아르카이오이푸스는 체중은 20kg에 어깨 높이도 겨우 50에서 60cm에 불과한 피그미 말이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메가이푸스는 체중 250kg에 어깨 높이도 1.3m나 되는 거대한 말이었죠. 즉 이는 말의 진화 과정이 무척이나 다양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마이오세에 등장한 말들은 북미 대륙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앙키테리움 속의 말은 베링 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넘어가기도 했으며 시노히푸스는 아시아로 또 히파리온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기도 했죠. 물론 얘네가 지금의 얼룩말로 진화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얼룩말은 한참 뒤에 등장한 에쿠스 속이며 히파리온 속의 말들은 약 80만 년 전에 모두 멸종했죠. 그럼 도대체 에쿠스는 언제 등장하는 걸까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등장한 파라이푸스 이후 1700만 년 전쯤에 등장한 메리키푸스부터는 가운데 발가락이 확연하게 커졌으며 양옆 발가락들은 짧아졌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약 700만 년이 지나면 메리키푸스에서 디노이푸스가 분기되어 나오는데 이들은 어깨 높이가 약 1.5m로 크기와 생김새가 현대의 말과 거의 흡사했고 무엇보다 지금의 말처럼 발가락이 한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말의 직계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득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온이 낮아지고 서식지가 초원으로 변하면서 몸집은 커지고 질긴 풀을 뜯어먹기 위해 어금니가 발달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건 알겠는데 왜 말은 남은 발가락들이 다 융합되고 오직 한 개의 발가락만 지니게 된 걸까요? 현재 가장 우세한 이론은 포식자 회피입니다. 훤히 다 보이는 초원에서 말은 포식자에게 노출되기 쉬웠던 탓에 빨리 도망치는 데 적합한 다리를 가진 녀석들이 생존에 유리했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빨리 달리려면 여러 개의 발가락보다 크고 넓은 한 개의 발가락만 지닌 편이 더 효율적이었고 이 형질이 지금의 말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실제로 2017년 하버드대학교 진화생물학자인 브리에나 맥콜스 박사는 말이 달릴 때 발에 가해지는 압력과 말발굽 모양과 수에 따른 상관관계 등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지금의 말처럼 크고 넓은 한 개의 발굽을 지녔을 때가 여러 개의 발굽을 지녔을 때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이렇듯 현재 말의 단일 발굽은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진화한 형질이라는 사실이 강력한 가설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는데 그러던 지난 2019년 영국의 발굽 포유류 전문 고생물학자인 크리스틴 제니스 박사는 기존 가설에 정반대되는 주장, 즉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잇감을 잘 찾기 위해서 말의 발굽이 한 개로 진화했다고 주장했죠. 그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말 다리의 인대와 힘줄 구조는 뛰는데도 탁월하지만 오랫동안 빠르게 걷는데 더 최적화됐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런 인대 구조의 변화는 뼈의 변형을 동반하기 때문에 3개였던 발굽이 한 개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따라붙습니다. 말은 왜 빠르게 그리고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녀석들이 생존에 유리했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녀는 환경 변화를 꼽습니다. 발굽이 한 개 달린 말이 등장했던 시기는 약 1200만 년 전으로 보시다시피 이때부터는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급격히 추워지며 초원에서는 풀을 찾기 점점 어려워진 시기였고 먼 곳까지 이동해서 먹잇감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구력에 도움이 되는 인대와 힘줄을 지닌 그리고 이런 인대 구조에 알맞게 다시 뼈가 변형된 즉 단일 발굽의 말만 살아남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약 350만 년 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쿠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928년에 화석으로 발견된 에쿠스 심플리시덴스였죠. 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현재의 말의 다리에서 발견되는 스테이 아퍼라더스라는 장치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 장치는 다리의 인대와 힘줄 그리고 뼈가 이처럼 평행 사변형을 이뤄 에너지 소모 없이도 가만히 서 있는 걸 도와주죠. 말이 서서도 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치 덕분에 말은 포식자의 접근을 알아차리자마자 도망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말의 나머지 발가락들이 모두 사라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고생물학자인 니코스 솔로니아스 박사는 말의 다리뼈를 정밀하게 관찰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모두 흔적 기관으로 남아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등장한 에쿠스는 300만 년 전 파나마 해협이 육지로 연결됐을 때 남미로 건너가기도 했고 250만 년 전부터는 베링 해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로 건너가 지금의 다양한 말들로 분화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말은 북미에서 비롯됐지만 유럽과 아시아로 건너간 이후 북미 대륙에 남아있던 말들은 환경 변화와 인간의 유입으로 1만 년 전 완전히 멸종해버렸다는 사실이죠. 멸종 직전 북미 대륙엔 에쿠스 기간테우스라는 거대한 말이 잠시나마 등장하긴 했지만 이들 역시 자취를 감춰버리면서 당시 북미엔 단 한 마리의 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포유류가 지구 전체에 영향력을 떨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포유류의 정체는 바로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건너온 인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던 말들을 길들여 가축화시켰고 이렇게 가축화된 말은 인류의 농경과 문명사회 형성에 기반이 됐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1400년대가 되어서야 가축화된 말들은 유럽인들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자신의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말이 고향을 떠나온 지 250만 년 만의 일이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사 아닌가요? 이렇듯 말과 인류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진화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농업과 축산, 전쟁 등에 활용됐던 말들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승마가 있는데요. 예전에 승마하면 프로 선수들만 하거나 귀족 스포츠로 여겨지곤 했으나 최근 국내에도 일반인들 대상의 승마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 산업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우리 동네 주변 승마장을 검색할 수 있어 접근이 쉬워졌죠. 또 안전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되면서 각종 동호회는 물론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산업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농정원과 해당 컨텐츠를 협업하기 전까지는 승마는 그저 제주도에 놀러갔을 때만 하는 건 줄 알았고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곳곳에 승마 시설이 480여 곳이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또 최근에는 승마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가 늘어 무려 4만 9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승마를 한다는 사실도 몰랐었죠. 그래서 저도 이참에 취미로 승마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마란 단어가 주는 멋도 멋이지만 직접 말을 타보면 이들이 품고 있는 수천만 년간의 진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진 않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